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도 그나마 잘 달리던 미국 증시가 기술주 급락 여파에 연이은 폭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낙폭이 고점 대비 10%에 달하는 등 고점 논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우리 시장은 예상보다는 굳건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으로 국내 시장을 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jan입니다. 예, 간밤에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폭이 꽤나 컸습니다. 나스닥이 또다시 4%대, 기술주들 지금 테슬라 21% 빠지고 폭락 여파가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미국 시장의 그 하락의 중심을 이제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스닥 대형 기술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폭락을 이끌었던 종목들을 보시면 액면 분할 이슈와 S&P 편입 이슈가 있었던 테슬라, 역시 액면 분할 이슈가 있었던 애플, 그리고 비대면 관련 종목들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종목들인데요.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나스닥 대형 기술주라고 표현을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시장의 대형 기술주와는 조금 더 면면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종목들이 대부분 7월과 8월 두 달여 상간에 적게는 30% 정도에서 많게는 200%에 가까운 단기간에 두 달여 만에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미국 내에서 쏠림 현상도 있었지만 최근에 밝혀진 대로 콜옵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내부적인 수급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 두 달간 40~50%, 100% 가까운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10%, 20% 조정을 받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난 급등 대비로 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고 조정폭도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 내부의 조정이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은 일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특히 최근에는 이 우리나라 증시와의 상호 연관성 문제 때문에 국내 IT 대형주주에 대한 우려감을 좀 표시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삼성전자나 삼성전기와는 관련성을 짓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국내에서는 비대면과 관련되어 있는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 조정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부분을 본다면 미국 시장의 조정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 시장과 연관성에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미국 내부적인 문제가 강하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 제한적이고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 5G, 수소차, 정책 관련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또 순환매 성격도 좀 나와요. 미국 시장 보면은 순환매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순환매라고 보십니까?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그 안에 있는 일부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의 조정은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 아래서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치우쳐서 올라왔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라 좀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연준의 파월 의장의 관련된 발언,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오픈 마인드하는 그런 발언이 좀 계기가 좀 됐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테슬라와 애플의 액면 분할이라는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미국의 코로나19 재확산을 보면 환자 수가 7월 중하순 7만 명에 육박했던 부분이 최근에는 3만 명대로 줄어들면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 집중됐던 부분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는 가속이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받는 종목들 반면에 경기에 민감하거나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 섹터들이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은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점점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보신다면 이 부분이 어떤 쏠림 현상보다는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라고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에 좀 몰입되어 있지만 점점 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위주에서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주도주가 서서히 좀 옮겨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우리가 주도주라든지 혹은 증시를 이끌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씩 바꿔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 증시는 좀 불안하지만 국내 증시는 개인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증시 대기 자금도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간을 필두로 해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인데 그 면면을 좀 살펴보면 지난번 8월 말에 있었던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 인덱스 펀드를 비롯한 패시브 자금들이 대거 유출이 되었고요. 반면에 이 조정 이후에 보면 오히려 주도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면면을 수급적으로 본다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액티브 자금이 유입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양호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도 하반기에도 좀 지속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는 지수 전체의 움직임보다는 종목별로 외국인이나 기관의 액티브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개인들의 매수세는 전체적으로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지만 순환매적인 주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솔직히 이제 엇박자 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특히 테마주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몰입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와는 가도기적인 위치에 있는데 아마도 우리 증시는 이 재확산이라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1, 2주 추석을 전후로 해서 아마 우리 시장도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아직도 개인들은 코로나 관련 주제에 많이 몰입되어 있고 그쪽으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특히 비대면 언택트 관련되어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에 상당히 매수 접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면 아마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개인들은 상당히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신다면 시장의 변화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의 변화를 유심히 보시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